수업을 듣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12번. 다음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일단은 함수를 보니까 1을 대입하면 연속이죠. 그리고 요거 그릴 수 있죠. 요렇게 가다가 기울기 2분의 1제로 가는, 자, 요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기억번.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참이고. 니은번.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때 f 1 더하기 2h 에서 f1 빼기 h를 뺐는데, 요거 f1을 빼줍시다. 일단은 다시 더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더했다 빼줬다. 자, 그래 놓고 각각 너는 3h 너도 3h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줍시다. 극한은 둘 다 0 플러스로 가는 상황. 한쪽 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 함수가 이런 종류의 극한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는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언정, 한쪽 0 플러스 혹은 0 마이너스 좌우 극한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면 값이 무조건 나오긴 나옵니다.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니은번은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건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틀렸거든. 근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디귿번을 풀 수 있으니까. 봐. 자, 1 더하기 2h는 1보다 크니 작니? 커요, 작아요? 지금 보니까 크죠. 얘는 분명히 1보다 크단 말이야. 왜? 0 플러스니까.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1보다 큰 녀석과 1을 연결한 것은 우미분계수예요. 그게 우미분계수가 되려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2h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3h가 있죠. 그럼 이제 요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즉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냐면 3분의 2에 1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함수의 우극한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아까 2분의 1이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 부분이 어때요? 1보다는 1-h는 분명 1보다는 작죠. 그렇다는 거는 1과 너를 연결하면 무조건 1에서의 좌미분계수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 곱해지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너에서 너를 빼면 원래 h가 필요한데 3h죠? 그러니까 h로 바꿔주고 3분의 1을 밖으로 뺍니다. 이렇게. 즉 너는 더하기 3분의 1 f 1에서의 좌미분계수인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얘가 0 플러스라고 해서 꼭 우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이 0 플러스일 수도 있고 0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괄호 안의 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야.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됐죠. 끝났죠. 둘이 서로 더하게 되면 뭔가 값이 나오겠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값이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다 똑같은데 0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지? 자, 0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랑 니은과 디귿은 0 마이너스로 바뀌면 요게 1에서의 좌미로 바뀌고 1에서의 우미로 바뀐단 말이야. 즉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이 부분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아니다, 요 0 나오죠, 0. 아까 건 0 나와요. 왜냐면 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서. 아까 요 부분이. 어쨌거나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참이 된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어떻게 좌우미분계수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표현만 아시면 돼요. 20번 이게 무슨 표현이죠? 뭐라고 불러 이거를? 정확한 명칭이 있어. 뭐라고 불러? 1대1? 아니, 정확한 명칭은 뭐야? 1대1 함수예요. 이 표현은 1대1 함수 표현이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인 거고, 물론 얘는 실제로는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기는 해. 근데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이거는 1대1 함수 표현이에요. 자,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함수값에 대응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이 서로 같은 함수값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것이 뭘 갖기 위한 조건이냐면 1대1 대응까지 되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를 가진 특징을 가진 함수 중에서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다항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1대1 함수가 혹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은 1대1 함수 표현이지만 사실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20번도 너를 미분을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소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2명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니까 정신 차려. 자, 23번. 아니야. 넋이 나갔어, 방금. 칠판 아니면 교재 아니면 나를 봐. 자, fx는 다음과 같은 4차 함수죠? 근데 t에 대한 방정식 너를 만족하는 양수 t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m의 밑줄 최소값이 4. f3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4차 함수가 있는데 1, a죠. 이렇게 돼서 ft는 mt라는 거는 ft 빼기 mt는 0은 mt를 이항시키면 사실은 ft는 mt인 거죠. 이렇게 즉 여기다가 직선을 갖다가 긋는다는 건데 양의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면 양의 실근이 존재하죠. 최소가 된다는 건 이렇게 접할 때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은 기울기 4짜리랑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4x가 된다는 거지. 그럼 4x라는 함수와 우리 fx라는 함수가 어딘가에서 접한다. 이런 거를 풀어달라는 거고 미지수가 a가 있으니까 a라는 미지수 한 개, 그 다음에 접점이 미지수로 들어가겠죠. 두 가지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여기가 4중근의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중근일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 요 함수랑 지금 4x죠. 접점의 x좌표를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편의상 그냥 p라고 놓을게요. 여기 t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p에서의 함수값과 p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p 값을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나오냐면 정확하게 2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함수 선분곱으로 구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4찬 그냥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어차피 간단하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양수 a, b고 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마지막에 밑줄 모든 극값의 합이 2래요. 극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a라는 점에서 fx가 미분이 될까 미분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극값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 연속성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합니다.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여도 극값일 수 있고 뭐 불연속이어도 극값일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어쨌거나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함수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이렇게가 아니라
거꾸로, 죄송, 거꾸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죠. 예를 들면 a가 여기 있으면 요 선생님 막대기 끄트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아탈 수 있지. 예컨대.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여기 뾰족한 데가 그 값이 2가 되면 되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갈아타게 되면 모든 극값의 합은 너 더하기 너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일단 요거 극값을 구해봤어. 요 극값이 얼마가 나오디? 극대극소 차이 공식에 의하면 4가 나와요. 그죠? 한 칸이 1짜리니까 이만큼 1이죠? 4 나온단 말이야.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 차이 공식 자꾸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이렇게 지나갈 리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이니까. 그러니까 어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너의 어딜 지나요? 변곡점을 지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우리는 요 값이 변곡점이니까 대칭성상 1,2가 되면서 이렇게 극값의 합이 0 더하기 2가 이제 2가 나오겠죠. 우리는 A, B의 값만 구하면 끝이다. 자, B라는 거는 요 XY 절편이 같은 녀석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는 사실은 정확하게 2가 돼야 됩니다. B는 2가 나오고 여기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 2일 때를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니다. 2일 때 아니다. 그림이 좀 안 맞네. 요 높이가 2잖아. 그럼 얘도 2잖아. 3이죠, 3. 여기 3이에요, 사실. B는 3. 사실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그림이 사실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 그럼 이제 끝났죠. A는 1, B는 3이구나. 이렇게. 갖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끝났다. 넘어간다. 33번.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수월하게 되셔야 되는 난이도예요. 특히 뭐 이런 거. 28번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쉽죠. 33번 보시면 절대값 x 3승 마이너스 ax인데 a는 상수이고 우리가 a 값의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a 값은 양수계, 음수계. 이게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3 루트 3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 3 루트 3 전후에서 이렇게 되려면 a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 2차항의 개수가 없는 경우에 그것도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개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x3승 마이너스 ax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이 부분이 변곡접선이라서 이렇게 생긴 변곡접선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려져요. a 값이 얘가 지금 양수일 때 그리고 변곡점이 원점이죠. 자,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 그랬냐면 이 뒤에 있는 역시 마이너스 ax에 해당하는 변곡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변곡점이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프 개형을 잽싸게 그려주시고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자, 요거 절대값 씌우시면 어떤 모습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점대칭인 함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선대칭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언제? 그 점대칭 점이 x축 위에 놓일 때. 아무 점대칭 함수나 절대값 씌운다고 선대칭 되는 거 아닙니다. 대칭 점이 x축 위에 놓일 때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는 선대칭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탄젠트 함수 같은 거. 탄젠트 함수 점대칭성 있죠. 절대값 씌우면 선대칭성으로 다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얘도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선대칭성이 있는 이런 함수로 바뀌겠죠. 이 함수가 바로 누구냐면 절대값 x3승 마이너스 ax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닫힌 구간 B부터 3 루트 3까지는 감소, 3 루트 3부터 6까지는 다시 증가. 즉 3 루트 3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3 루트 3이라는 소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3 루트 3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지. 여기가 0이고 3 루트 3이 이 오른쪽 어딘가인데 그 주변에서는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개형상 너가 될 수가 없고 첫 번째 개형이다. 여기가 3 루트 3이라는 얘기는 비율 관계상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대 루트 3이라서 3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 그어보시면 여기 만나는 여기가 6이 되겠네요. 뭐 하고 싶은 거야? 정수 B 값을 구하는 거네. 어디서 감소하는가? 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3부터 3 루트 3까지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부터 3 루트 3까지 감소하는 거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3, 4, 5까지 가능하죠. 5까지 된다는 걸 알려면 루트 3이 사실 3 루트 3 제곱하면 27이니까 5의 제곱보다 약간 크죠. 그래서 이게 5의 제곱보다는 크고 6의 제곱보다는 좀 작거든. 이렇게 3, 4, 5까지가 된다. 그 다음에 자 37번부터 네 문제는 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다 풀어줄게요. 근데 사실 38, 39 이런 것도 되게 금방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비율 관계, 그 다음에 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조금 서툴 수가 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37번 보시면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fx로 가다가 갈아탑니다. 8 빼기 fx로. 근데 경계는 x가 c에서 그리고 gx는 연속 함수래요. 연속 함수. 연속 함수 gx.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k의 절대값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즉 집합 S의 원소라는 거는 K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이고 그걸 만족하는 K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니까 S의 모든 원소의 합은 3분의 25래.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지금 fx는 4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실수 전체 미가가 된대. 미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이 뭐가 있대요. 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gx라는 함수에다가 K를 갖다가 그어서 그 만남 자체가 다 접한다는 소리야. 만남은 다 접하라는 소리야. 만나는 곳에서 다 접하게끔 되는 그러한 K가 정확하게 2개밖에 없고 그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3분의 25래요. 요거를 만족하는 2개이면서 합은 3분의 25다. K1, K2의 합이 3분의 25가 되는 거지.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B를 경계로 해서 0에서는 3중근, A에서는 단일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C는 양수이고 그리고 A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는 몰라요. 자, 그럼 개형이 두 가지야. 봐봐. A가 사실 0일 수도 있기는 해. A가 0이 되면 사실 개형상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케이스를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A의 부호를 가지고 나눕니다. 왜 A의 부호를 가지고 나누냐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요거 이해가? 얘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 x3승에다가 x 더하기 a에다가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a에서 실근을 갖는 기본적인 어떤 함수가 b만큼의 평행이동이 된 건데,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 대신 요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a 값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 만약에 a가 아주 이례적으로 0이 된다면 x의 4승 플러스 b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아까 이렇게 생긴, 방금 지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래 놓고 둘의 관계를 보세요. 너와 너의 관계를 봐. 미안. 어떤 관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fx와 8 빼기 fx는? y는 4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4에 대한 대칭인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y는 4랑 요 fx랑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y는 4가 이렇게 돼. 그러면 밑에 대칭시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y는 4가 이렇게 지나가면 봐봐. 자, 그럼 너네가 c까지는 fx를 따라오다가 c까지는 위의 함수 따라가다가 c부터는 아래 함수 따라가야 돼. 그럼 연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연속이 될 수가 없어. 연속성이 확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갈아타는 함수 간에는 교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점은 당연히 y는 4에 대해서 교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y는 4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대칭을 시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C값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상 요걸 따라가다가 여기가 딱 C가 되면서 얘로 갈아타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됐어?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그래프의 개형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누가? GX가. 너네가 여기다가 K만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함수야. 너네가 K만큼을 평이동한다고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지. 절대값 씌운다 갑자기 이렇게 뾰족했던 게 뭐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속이면,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연속이 되면서 미분이 미가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미분 불가능한 이런 모습이 갑자기 절대값을 씌운다고 미분 가능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형이 나오면 여기서 미분 불가가 얘를 미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지. 자, 그럼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0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실근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는 3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함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야. 자,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이미 뒤집었지. 둘 중에 어느 게 돼야 될까? 어느 게 될 것 같아? 여기가 0일까? 여기가 0일까? 자, 뒤집고 C에서 갈아타야 돼. 근데 C에서 보니까 미분이 되려면 C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 굉장히 간단해. 위아래 미분에 C를 갖다 넣어봐. 위에 거는 F'C가 나오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F'C가 나와. 서로 같으려면 당연히 F'C는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너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F'C가 0이 될 수 있을까? C라는 건 분명히 양수라 그랬지. 오른쪽에선 0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있지, 그지? 유일하게 어디 있어? 여기가 C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됐어? 판단 같은 것들을 봐. 왜 무슨 근거로 케이스를 나눴고 왜 두 개 중에서 요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B가 되고요. 얘가 바로 Y는 4가 됩니다. 짠. 자, 요게 Y는 4가 된다는 거는 요 왼쪽에서는 윗부분을 따라가고 오른쪽에서는 요거를 대칭시켜서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요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gx예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너네가 는 k를 갖다가 긋겠대. 는 k를 갖다가 그어서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성을 보고 싶대요. k만큼을 내려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사실은 gx에다가 y는 k를 갖다 긋는 거죠. y는 k를 갖다가 긋되 만나는 모든 점에서
접해야지만 미분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어떤 게 가능해? y는 k가 일단은 요거 딱 가능하지. k가 4인 거 가능하지. y는 k가 4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C에서 이렇게 접하고 나머지 더 이상 만나지 않죠. 또 다른 값은 뭐가 되면 되겠어? K가 B가 되는 것도 괜찮죠. 그죠? K가 B가 되면 역시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고 더 이상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이 쉬운 게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모든 값의 합이 3분의 25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4니까 당연히 y는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너너 더한 게 3분의 25가 되면 3분의 13 돼야 되지, 그지? 자, 이렇게 나와. 이게 3분의 13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의 높이가 얼마일까? 3분의 1 나오는 거 보이니? 그지? 자, 이만큼의 높이 어떻게 구하더라? 최고차항 계수가 얘는 현재 1짜리인 함수야. 이거 뭘 가지고 구해? 너와 너의 선분의 곱으로 구해요. 비율 관계상 여기가 1대 3이었어. 그지? 근데 얘가 3분의 1이 되려면 요거는 3번 곱하고 요거 한 번 곱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지. 그지? 우리 연습할 때 이거 3분의 1 되는 거 몇 번 있었어요.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됐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C는 1이지? B는 너지? A는 갖다 넣으면 끝났지? A는 얼마? 3분의 4죠? A,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다 구했죠. 이런 문제야. 이런 것도 배울 게 많은 문제라는 거야. 자, 대칭성에 대한 관찰, 그래프 개형에 대한 판단,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비율 관계, 선분곱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8, 39도 둘 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그 안에 있는 함수가 0이 되는 순간 미분계수가 0이면 미분이 되고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단일근을 가지면 미분이 안 되고 중근 이상을 가지면 미분이 되는 구조예요. 이게 단일근과 중근에 대한 이야기, 요거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미적분 할 때도 다른 함수로 치환해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자,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값에 x 플러스 a와 fx를 곱했는데 fx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인 3차 함수래요. 3차. 그렇다는 거는 gx는 전체적으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4차 함수죠. 4차 함수. 4차 함수인데 정확하게 그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딱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은 요게 1이라는 실근을 가질 수 있을까? A 값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너의 실근이 1이 될 리는 없겠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 A를 실근으로 갖게 되고 마이너스 A는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고 나면 gx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일단 x 빼기 1을 1승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를 최소한 제곱만큼은 인수로 가져야 돼. 그지? 왜 제곱만큼은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단일근이 되면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에서는 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가 2번 이상 가져야 되고 자, 3차 함수니까 나머지 하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단일근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베타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일근이 되면은 안 돼. 그러면 어떤 상황밖에는 없어? 사실은 여기가 3중근이지롱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그래서 다 했지. 개 쉬운데? 그러니까 fx는 뭐예요? 이 함수는 x 빼기 1에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함수이구나. 이것이 인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다 했죠.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2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gx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마이너스 a에서 3중근을 가지고 1에서 단일근을 가져야 되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입니다. 근데 gx가 27보다 크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2래. 그러면 2보다 2일 때가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2일 때 27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2보다 클 때 우리가 gx가 27보다 크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즉 2에서의 함수값이 27이라는 소리는 잘 봐. 너의 높이가 27이라는 소리고 선분 곱에 따르면 너와 너를 이용해서 너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1이죠. 얘는 몇 번 곱한다고 그랬어? 3번 곱하는 거니까 너는 얼마예요? 2부터 2부터 여기까지가 3의 3승 곱하기 1이 27이 되는 거야. 2부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값은 1이고 끝입니다. 이런 것도 선분곱 이용하시면 굳이 대입 안 하고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39번도 뭐 비슷한 형태인데 39번은 3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 3차 함수 절대값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밖에 없다 그랬어? 3차 함수가 3중근을 가지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단일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fx 빼기 2x 플러스 1이 실수 전체에서 미가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fx 빼기 2x 플러스 1이 어딘가에서 3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죠. 그래서 x 빼기 알파의 3승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시면 xfx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xfx가 0보다 커나 같다는 건 fx가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요? fx가 뭘 근으로 가져야 돼? 0을 근으로 가져야 됐던 거 기억해? x, fx 곱해가지고 그게 뭐 gx로 바꾸고 4차 함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러 번 했죠. 우리가 부등식이 있고 그 부등식에 어떤 실근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아래로 접하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래로 접하려면 그 점에서 최소한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xfx가 0에서 중근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f0이 0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f0이 0인 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f0이 0이니까 0, 마일,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알파는 1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느냐? fx는 x 빼기 1에 3승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3중근을 가지는 접선인 거예요. 접선. 1에서의 접선인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을 먼저 그려줘. 이렇게. 그래놓고 x 빼기 1의 3승을 그려. x 빼기 1의 3승을 그린다는 거는 1에서 3중근을 가지게끔 그리라는 거야. 이것이 변곡 접선이 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맛있게 그리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너네가 보는 거야. 이제 뭐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자,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고 1은 여기 있죠. 그럼 당연히 누가 최대야? 1이 최대네. 누가 최소야? 마이너스 2가 최소네. 갖다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끝이죠. 아니면 선분 곱 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 27 나와요. 당연한 얘기지, 그지? 얘가 27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3이면 얘가 기울기가 2짜리니까 6이에요. 자, 최대 최소의 차이는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근데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33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자, 일단 이 문제는 gx를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fx를 구하는 문제이고 fx는 3차 함수래요. 근데 fx랑 어떠한 다항함수 gx가 곱해져서 x 제곱 마이너스 a에 3승. 자, 이런 형태를 인수로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0,3에서 너랑 접한대. 그럼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서로 뺀 함수가 이제 0을 중분으로 가져야 되죠.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쓰고 x제곱 x 마이너스 모르겠으니까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여기까지 쓰는 거는 괜찮죠. 접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거고 뒤에 붙고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하나의 인수인 x제곱 마이너스 a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3차식을 만들 수가 없죠. 얘가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0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뭐밖에 안 돼요? k의 x의 3승밖에 안 되겠지. 근데 x 3승이 되면 이 부분을 만족하지가 않죠. 왜냐면 0,3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a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fx는 요걸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루트 a와 x 빼기 루트 a 요게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중에 적당히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상 얘가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k에 자 지금 다시 말하지만 fx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인수는 너를 인수분해한 x 마이너스 루트 a와 x 더하기 루트 a야. 어차피 a 값이 뭔지는 몰라. 그렇다는 거는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근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여기서 식을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베타와 x 더하기 베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지, 그지? 어차피 a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잘 보세요. 요거 다 더하면 모든 근의 합이 알파 나오지, 그지? 요거 다 더하면 모든 근의 합이 정확히 베타 나오는 거 보이나요?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어때야 될까? 당연히 서로 같아야 되지. 사실은 이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A, 막 루트 A 막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푸셨을 텐데 굳이 그런 식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푼다? 항등식. 항등식인 거죠. 뭔가를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니? 일단은. 알파 대입하면 누가 나와? 알파 3 나오죠? 알파 3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대입할까? 마 3 대입하겠지? 오변 0 나오지? 좌변 뭐 나와? 플러스 6 나오죠? 넘어가서 약분하면 9분의 1 나오지?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도 오늘은 실근 삭제와 축 비틀기 하겠습니다. 축 비틀기가 사실은 차이 함수예요. 차이 함수. 그럼 일반적인 차이 함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실근 삭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얘는 공통근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3 x
제곱 있다 칩시다. 자, 이러한 함수가 있고 이쪽은 뭐 ex라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요. 함수 ex. 요거를 기하학적인 관계를 한번 볼까? 이렇게 돼서 0에서 얘는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요. 자, y는 ex라는 녀석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와 너의 관계는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넘겨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x라는 걸로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그냥 이렇게 양쪽 그냥 묶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요 x와 요 x는 양쪽에 공통근인 거죠, 그죠? 그래서 0에서 같이 만나고 있어요. 0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지금 얘는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비교하는 중. 근데 양변에 있는 x를 약분을 하면 x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죠. 그죠? x가 0이 아닐 땐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상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죠? y는 2라는 거는 위로 그려지겠죠. 잘 보시면 3차 함수는 2차 함수로 바뀌었고 요 직선은 상수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3차 함수와 2차 함수 중에서 2차 함수는 항상 이런 선대칭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함수에서는 비율 관계라든지 뭔가 연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한 편이죠. 그래서 3차와 1차의 관계를 우리는 2차와 상수 함수의 관계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이때 요거는 3차, 1차를 2차와 상수로 바꿨죠? 꼭 이것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겠지, 그지? 어떤 경우도 가능하겠어. 4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공통근을 가지게 되면 뭘로 바꿔서 풀 수도 있겠어? 3차 함수와 상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겠죠. 자, 4차 함수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많아? 3차 함수가 더 많아? 3차가 훨씬 더 많아요. 비율 관계도 있고 선분곱도 쓰기 좋고 뭐 공식 같은 게 굉장히 많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고 상황이 더 단순한 쪽으로 상황을 바꾸어서 재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이거를 굳이 3차 1차와 4차 1차로 바라보지 않고 당연히 4차 2차를 3차 1차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실근 삭제의 원리는 뭐냐면 공통근을 양변에서 약분을 하고 나서 남은 인수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건데 그 남은 인수들의 관계를 바라볼 때 그래프를 새롭게 다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근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실근을 삭제를 하게 되느냐? 항상 요 공통근을 실근을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림을 잘 보면 정확히 뭐와 뭐의 만남인 거냐면 원래는 사실 요거예요. y는 x, 요 x축이랑 y는 2x랑 그다음에 요 3차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0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0이라는 공통근을 여기서 삭제를 하면서 이제 다시 x축은 그대로 x축인 거고 어차피 0이니까 그다음에 2차 함수로 바뀌고 이제 얘로 바뀌게 되는 요 상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실근 삭제는 언제 쓸 수 있냐면 도형이 한 점에서 다 같이 만날 때 쓰일 수가 있어요. 한 점에서
3개 이상의 함수 x축을 포함 만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은 삭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고.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요 139번 한번 볼까요? 139번. 다음에서 a, b, m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0과 1에서 4에서 근을 갖습니다. 0, 1, 4. 자, 이때 우리는 0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을 그었대. 너네가 4차 함수에다가 원점에서 접선 그으려고 하면 되게 귀찮거든. 이거 4차 함수 접선의 방정식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0,0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접점 구한 다음에 그럼 0이랑 또 다른 접점 3개 나오거든. 하나, 둘, 3개 나오거든. 그 중에서 너 0 아닌 거, 4 아닌 거, 나머지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실근을 삭제하면 3차 함수와 비율 관계로 굉장히 수월하게 풀린다는 거야. 잘 봐.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를 보는 거야. 항상 도형이 세 가지가 다 겹치는 곳을 보는 거야. 이게 위아래로 다 같이 평행이동 돼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꼭 x축일 필요는 없어. 어디서 다 같이 만나고 있냐면 여기서 다 같이 만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도 0이라는 실근을 삭제할 겁니다. 실근을 삭제를 해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는 얘는 이제 1짜리고 실근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은 그대로 x축이고 이 4차 함수는 원래 0 단일근, 1 단일근, 4가 중근이었어. 그러면 얘를 삭제하게 되면 요거 단일근, 중근이 남겠죠. 그죠? 즉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 여기다 쓸까? 1에서 단일근을 갖고 4에서 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실근을 삭제했을 때 4차 함수가 3차 함수로 바뀌는 과정이야. x축은 그대로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것도 그대로고. 두 번째, 자, 요 직선이라는 거는 실근 x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를 약분하면 y는 m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m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4차가 미분한 게 아니라 약분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1짜리가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보통 차수 깎이면서 막 미분하면 최고차항 곱해지고 막 이러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 자, 여기가 1이고 4가 되면 비율 관계상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되고 변곡점 3 되고 여기는 5가 되죠. 즉 요거 실근이 2가 나오고 요거 실근이 5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 높이 너의 함수값 너는 얼마야? 4죠. 4.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써보면 맞아. 자, 이렇게 실근 삭제해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선분 곱으로 푸는 게 빠를까? 이거 접선의 방정식 다 때려가지고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빠를까? 안 풀린다는 거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뤘던 요 3번의 회차의 수업을 했죠. 거리곱, 3, 4차 비율 관계, 그 다음 오늘 하는 실근 삭제와 축 비틀기. 요 세 가지는 사실 할 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이 함정이에요, 사실. 왜냐면 너네가 그래서 자꾸 그냥 식이 먼저 나가버린다고. 그냥 식으로 쓰고 그냥 미분하고 그냥 졸라 연산을 한다고. 이것도 사실 풀라고 하면 못 풀까? 아니겠지. 접선의 방식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그다 0, 대입해갖고 그다음 실근 구하면 식을 하나 0이랑 하나 2랑 하나 4랑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근계로도 사실 풀 수 있기는 해. 그지? 요거 접선 해보면 이제 너랑 요거 중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긴 한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렇게 실근을 삭제를 했을 때 상황이 단순해진다. 그래서 실근 삭제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은 뭐냐면 4차를 3차로 3차를 2차로 상황을 단순화할 뿐더러 플러스 공식이 사용하기가 용이해요. 요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근 삭제는 정확하게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언제 쓸 수 있는가? 한 점에서 세 개 이상이 만날 때. 두 번째, 어떻게 그리면 되는가? 요것만 할 줄 알면 실근 삭제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선분, 곱 뭐 이런 거 그냥 활용해서 하면 돼요. 자, 연습 조금 해봅시다. 어렵지 않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 실근 삭제 그래프 그리기 해가지고 141페이지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 위에 있는 거. 사실 실근 삭제는 선생님도 안 쓰던 거예요. 선생님도 책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제 수업 때 가져온 거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 2, 4를 근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0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숑. 그랬을 때 이게 mx래요. 이거 a고. 요거를 해결해 보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자, a 값도 구하고 기울기 m도 구해 달라는 거지. 원래 우리가 0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요것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원점 대입해서 실근 구하고 그 실근 중에 하나가 a가 되고 그걸 이제 다시 미분계수에다 대입하면 m 값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실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실근 삭제를 하려면 자, 언제 실근을 삭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실근은 어느 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근을 삭제하고 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자, 실근은 언제 누구를 삭제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한 점에서 3개 이상의 함수 x축을 포함했을 때 만날 때. 그게 어디야? 그림을 보니까 정확히 0에서 만나죠. 그죠? 0에서 세 가지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삭제를 할 거예요. 요 점을 삭제를 하고 나면 원래 3차 함수였던 것은 0에서의 실근이 사라지면서 2와 4만 실근으로 남게 됩니다. 부호 같은 거는 원래 함수의 초고차항의 부호를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x를 약분하는 형태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요 mx 같은 경우에는 x가 약소거가 되면서 y는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접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가 a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2고 너가 4니까 a는 3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선분 곱을 가지고 m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렇게 곱한 게 너였던 거 기억하지?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 했죠. m값 구하고 a값 구하는 이게 바로 실근 삭제. 개놈 새끼 늦게 와가지고 계속 자고 있고. 작작해 좀. 작작해. 일로 와. 앞으로 와. 저번에 여기서 수업 들을 때 잘 안 잤어. 앞으로 와. 빨리 와. 맞아. 빨리 와. 응? 그래? 민식이가 키가 크니까. 자, 앞으로 오세요. 졸리면 안 졸려고 노력이라도 해. 넘어가도 되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실근 삭제 그래프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아까 요거는 선생님이 그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래 예제에서 그림을 하나씩 차수를 하나씩 낮추는 그림을 그려보자. 자, 여기 보시면 143페이지에 예제 1, 2, 3 나와 있죠. 1, 2, 3. 예제 1, 2, 3. 예제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그림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예제 1, 2, 3번은 개친절한 게 뭐냐면 실근 0, 실근 2, 실근 1을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실근을 삭제를 하는지 문제에서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다고. 얘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책이거든. 혼자 이 책만 있어도 이걸 개념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약간 한한수 같은 거예요. 한한수. 근데 이제 좋지만 어차피 혼자 공부 잘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선 친절하게 어느 걸 삭제할지를 알려준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어느 걸 삭제할 건지를 이제 안 알려주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실근 어느 거 삭제하는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뒤에 6번까지 있는데 6번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잽싸게. 원래 함수 어떤 관계일까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실근 삭제 상당히 유용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공통근을 가질 때 쓸 수 있다. 늘 새로운 도구를 배우면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항함수가 이런 기술적인 게 많아. 근데 다항함수에서의 스킬들은 보통 미적분에서도 다항함수의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수 다 그렸어? 뭐 하고 있어? 눈 왜 찌르고 있어? 리신이야? 뭐 하는 거야? 사실 거기서는 어느 실근을 삭제할지를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좀 쉬운데 원래는 여러분이 어느 실근을 삭제할지 직접 고르셔야 됩니다. 원래는 직접 고르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봤던 문제일 텐데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이는지 자, 일단 1, 2,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실근을 삭제하게 되면 먼저 어느 실근을 삭제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3개 이상 만나는 곳을 삭제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0을 삭제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2를 삭제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1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라고 해서 정말로 다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한 번만 없애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얘가 0에서 여기서는 지금 단일근이지만 이 3차 함수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인수가 2개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삭제하면 사실 인수가 하나가 남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실근 삭제라는 건 뭐다? 양변에서 인수를 같은 횟수를 약분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를 한번 약분을 하시면 단일근이니까 없어지고 3과 4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용해서 3, 4에서 근을 갖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mx가 뭘로 바뀌냐면 y는 m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y는 m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3과 4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알파, 베타의 합이 3과 4의 합과 같다. 즉 둘이 더한 게 7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2를 삭제를 하면 4랑 5랑 6만 남고 4, 5, 6은 사실 간격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그려지고 알파, 베타 감마인데 m 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이제 0에서의 실근을 삭제를 하면 얘는 1이 단일근, 4가 중근이죠. 4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4에서 접하게끔 그려져야 되고, 원래 너는 그냥 이런 식으로 y는 m,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너랑 원래 함수랑 너랑 여기서 만나고 있죠.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짜리인 3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됐으니 너가 3이면 너는 얼마겠어? 여기는 9가 되겠죠. 너의 제곱이 9. 그래서 y는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따르면 알파라는 게 바로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죠? 여기가 1이니까 너는 7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3차에서의 상황을 2차에서의 상황으로 바꿨고 3차보다는 2차의 상황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값을 계산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됐죠? 이런 방법이 있다. 넘어가면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2, 4, 6이죠? 근데 알파에서 접하게끔 그려놨고 실근을 보시다시피 알파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2를 삭제하고 있어요. 왜냐면 2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2에서 다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자, 2를 삭제를 하시면 4와 6이 남고요. 이렇게 그려서 접하는 거니까 밑으로 요만큼, 요게 지금 m이 되겠죠. mx에서 m이 됐다. 근데 얘가 4고 6이니까 너의 높이는 1이 되겠죠. m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알파는 너의 대칭축에 있으니까 5가 되겠죠. 알파는 5가 나온다. 그 다음에 5번 실근 0을 삭제.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부터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x축과의 만남이 아니죠. 그죠? x축과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선들과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서 하나, 둘. 하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공통근을 삭제를 하는 개념이고 공통근을 가지는 걸 기준으로 얘를 제외를 하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근 0을 삭제를 한다고 했거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알파죠. 알파고 베타인데 자, 요게 지금 mx고 nx래요. nx, mx. 사실은 얘네가 mx고 nx이기 때문에 요 0일 때가 여기가 사실은 x축이긴 해. 사실은 이렇게 생기긴 했어. 그지? 근데 요 x축인 거를 그릴 필요 없이 자 0을 삭제하면 우리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우리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요 mx와의 관계는 0에서 원래 단일근을 갖고 알파에서는 중근을 가졌단 말이야. 0에서의 단일근을 삭제하면 알파에서의 중근만 남아야 돼요. mx와의 관계는 0에서는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단일근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0에서 중근을 가졌죠 원래. 그러니까 0을 하나를 삭제해도 0이 하나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실근 삭제를 한 모습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여기가 0이고 베타인데 요 직선이 누가 되냐면 이제 m이 된다는 거예요. m과의 만남인 거야. 그 다음에 nx 접하는 얘는 알파에서 접해야 되죠. 요렇게 해서 여기가 n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당연히 알파라는 거는 베타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베타는 2알파가 나와야 돼요. 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할 수 있었지, 그지? 0 더하기 0 더하기 베타랑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가 같다. 실근 삭제의 원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요 높이도 이게 막 표현할 수 있겠지? 이 높이가 이제 알파 제곱이죠. 그러니까 너 빼기 너가 알파 제곱이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6번 4차 함수고요. 이번에는 3에서 보니까
대소관계가 달라지고 접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변곡 접선 하나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3과 베타. 그래서 요렇게 그림 잘 그렸다. 오듯 여기가 알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의 4승 소창기수 1짜리 각각의 직선이 m의 x 빼기 3 얘도 n의 x 빼기 3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만나는 곳은 바로 3이에요. 3. 3에 있고 우리가 x 빼기 3이라는 거를 인수를 약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두 직선은 뭐랑 뭐가 나와야 되냐면 y는 m과 y는 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n을 이렇게 미리 그려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베타가 있고 3이 있고 알파가 있죠.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직선과의 관계는 원래 4차였으니까 3차로 바뀌는데 이 직선은 원래 알파에서 근을 갖고 3에서 근을 갖고 베타에서 중근을 가졌어. 3의 실근을 삭제했으니까 알파에서 단일근을 베타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단일근을 갖고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과 동시에 요 m과의 관계는 3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원래는 3중근이었죠. 하나를 삭제했으니까 중근이 돼야 돼요. 3에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여기에 딱 비율 관계상 맞아 떨어집니다. 요게 끝입니다. 이게 지금 감마죠. 감마를 안 써놨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가 알파 3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근을 삭제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3차를 2차의 상황으로, 특히 4차를 3차의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차는 이미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나 비율 관계나 차이 함수나 관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3차에서는 이걸 2차로 바꾼다고 해서 막 아주 큰 감동은 없어요. 사실은 어느 부분이 상당히 감동적이냐면 4차를 3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언제만 쓸 수 있다? 한 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3개 이상이 다 같이 만날 때만 쓸 수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여러분이 147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첫 번째 판단 순서대로 가는 거야. 첫 번째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요거를 실근 삭제를 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이거를 쓰려면 이건 내가 실근 삭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이네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야. 얘는 쓸 수 있어. 그렇다면 두 번째 판단은 뭐겠어? 어느 공통근을 삭제를 할 것인가? 그 공통근을 찾아야 되죠. 이것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것을 삭제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그 그래프에서의 비율 관계 및 거리 곱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해봅니다. 첫 번째는 어느 근을 삭제할 것인가. 딱 봐도 누굴 삭제할 것 같은지 고민을 해보시고 자, 여기서 0에서 지금 y축이랑 3차 함수랑 직선이랑 3개가 다 만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y축은 함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y축은 함수 아니에요. y축 함수로 하려면 뭐가 돼야 돼? x는 0이잖아. x는 0은 함수야? 아니지. 0에서 함수값 졸라 많은데 아니지. 함수 아니야. 공통분 찾으라고 했다고 이거 a 삭제하고 연병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x축이라고 명시했지. y축이 될 거였으면 y축도 포함한다고 했겠지. 안 돼요. y축을 제외한 직선들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직선이 아닌 다항 함수들도 당연히 가능하죠. 2차 함수도 삭제할 수 있을 것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직선일 때가 가장 쓰임새가 많다는 거야. 2차 함수에서 하나만 삭제해도 직선과의 관계로 바뀌니까 그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항 함수랑 2차 함수랑 접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다항 함수랑 1차 함수랑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커피 한잔 하고
자기는 뒤에 1시 반에서 2시쯤 수업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된다. 손? 하나, 둘. 너 왜 들려다 말아? 뭐야? 너 왜 페이크야? 들 것처럼 펜을 내려놨잖아, 방금. 응. 3시? 어디서? 근처에? 아, 너희 동네? 3시면, 그래? 응. 시원 치과 왜 가니? 아. 사랑님 다 뽑았니? 사랑니 아직 있어? 사랑니 막 옆으로 나면 개 아픈데. 선생님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원이 사랑니 뽑았니? 나 한쪽만 나는데 응. 뽑아도 똑바로 나면 안 뽑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누워서 막 다른 거 밀고 막 그렇게 되면. 올라올 때좀 그래? 잇몸을 뿌렸다가 어. 내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 그래? 경제는 사랑니 남았니? 다 뽑았어? 아, 아직 안 났어. 그냥 막 문제 풀고 있는데 혼자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음. 선생님 어릴 때 독일에서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하는 그 의사가 돌팔이어가지고 원래 유치가 있고 영구치가 있죠. 영구치는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영구치는 원칙적으로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래 유치가 밑에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안 올라오는 이빨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약간 사람마다 랜덤이에요. 약간 뭐 작은 확률로 그럴 때가 있어. 알고 봤더니 유치가 그 밑에 영구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얘를 뽑으면 안 되거든.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그냥 걔를 그냥 써야지. 근데 그 의사가 그냥 유치라고 생각하고 뽑아버린 거야. 근데 웬걸 밑에 이빨이 안 나. 그래서 선생님은 이빨이 남들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이빨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약간 그 공간을 메우려고 약간 밀리겠죠. 그래서 밑에 치열이 사실 살짝 틀어졌습니다. 근데 아랫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독일에 있는 의사라서 뭐 고소할 수도 없고 개망했죠. 어딘지도 모르겠고. 영구치가 2개 났었어요. 아, 그럼 한 자리 이빨이 3개 났다고 너는 총? 예. 그래. 그래서 교정을 했었어요. 상어인가? 그거 뽑고 나던 그렇구나.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럴 수 있죠. 나는 안 나기도 했는데 뭐. 실근 삭제한 거 그려봤나요? 당연히 어디를 삭제하겠어? 당연히 B를 삭제하겠죠. B를 삭제를 하고 나면 아니 맞아요. 근데 잠깐만. 얘가 지금 요거 뭐지? 요게 지금 요거인 거고. 맞아요. 응. 그렇게 생겼어.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사실 이걸 도구의 관점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뭐 끄덕끄덕 하겠지. 아, 저게 저렇게 되겠구나. 해갖고 대충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문제에 활용하는 게 늘 어렵단 말이야. 너네가 대충 원리를 들어서 원리 자체는 이해를 했어. 저게 저렇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하지만 실제에서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게 현실이자.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좀 적당히 그냥 사실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4점짜리니까. 근데 그래도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너랑 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고 그리고 요게 y는 x죠. y는 x. 그리고 너가 수직이죠. 자, 그럼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는 잘은 몰라도 마이너스 1짜리야. 그지? 어떤 직선인지까지는 몰라도 그래 놓고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봤더니 여기서 다 같이 만나고 있어요. 세 개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삭제할 거야. 자, 이거를 삭제할 건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 밑에서 또 만나죠. 요 그림 그리기가 좀 불편하네. 좀 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될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세 군데. 세 군데를 보셔야 돼요. 그죠? M1 맞아요. 요거.
얘는 요거 기울기. 서로 수직이라서. 자, 그러면 이 점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요 함수와의 관계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근을 가지고 여기서 단일근을 갖죠. 중근을 가지고 단일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단일근과 단일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직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서 단일근을 갖고 여기서 중근을 갖죠. 즉 이 점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요게 한 요쯤 와야 돼. 사실 여기로 와야 돼요. 그림이 약간 그런데 아무튼 요 접점이 여기로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값이 여기가 값이 플러스 1인 거예요. 요 1차 함수를 약분을 하면 상수만 남죠. 개수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0이었죠. 0. 0에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뿔마 1이니까 너의 높이가 2가 되지. 그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현재 1자리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자리인 함수입니다. 당연히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되죠. 그죠? 얘도 루트 2가 됩니다. 즉 여러분은 접점의 좌표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는 이제 0이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상황과 실근을 삭제한 것의 상황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서 2가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지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구한다 그랬냐면 요 x좌표부터 요 나머지 실근까지 보조선을 기준선을 요 y는 x로 삼는다고 했을 때 x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x좌표의 차이가 지금 2루트이죠. 근데 여기는 중근이니까 제곱하시면 8 나오고 더하기 항상 기준선의 기울기를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만큼 기울기 답은 9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식을 한 줄도 안 썼죠. 우리가 그림에서 실근 삭제를 이용해서 선분 곱과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 거리곱을 가지고 거리곱 미분계수 한 거지, 그지? 차이 함수의 거리곱에서의 미분계수를 쓴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죠? 사실은 0회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회차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거리곱과 관련된 부분. 요거를 하고 나서는 마무리는 어차피 거리곱으로 거의 끝나거든. 됐죠? 답은 그래서 9입니다. 넘어갑니다. 잘 모르겠죠, 솔직히. 또 해봐야겠죠?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에서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얘네도 다 기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출에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어차피 개형은 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0에서 그리고 실근이 3개라는 거는 자 우함수고 실근이 3개야. 3은 홀수죠. 우리가 선대칭 더하기 실근이 홀수게 무조건 대칭축 위에서 실근을 갖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그 2번 위에다가 선대칭 더하기 실근이 홀수게 써주세요. 선대칭 더하기 실근이 홀수게 이렇게 쓰라고.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 그럼 무조건 대칭 축 위에 실근이 존재한다예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실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건데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있는 실근은 대칭시키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항상 짝으로 존재한다고. 항상 2개씩 쌍으로 존재해. 근데 홀수계가 되려면 대칭축 위에서 하나가 딱 존재해야지만 홀수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0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F1과 F'-1 이런 거 이제 쓸 수 있고, 요거는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시고, 요 실근 삭제는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기억 니은은 굉장히 쉽죠. 민식이는 앞으로 여기 고정석 해야겠다. 앞으로 오니까 안 자고 열심히 하네. 실근 삭제한 거를 그려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리는 거예요. 이 상태. 응. 실근 삭제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야. 이거는 지금 너네가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목적이 아니라 실근 삭제한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서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문제를 이쪽 관련된 거를 많이 풀 필요도 없어. 한 4개, 5개만 풀되 그 4, 5개를 정확하게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잘 이제 해결할 수만 있으면 다른 것들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기억번 F형이 0인 거는 굉장히 쉽고요. F' 알파가 마이너스 4인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0, 여기가 감마.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F'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걸 알려줬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AP 값이 나오죠. 어차피 C는 0이고 AP 값을 구해보면 뭐 이렇게 나온대요. 얼마나? 4분의 1과 마이너스 1 나온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너의 실근이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얘는 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접선의 기울기는 거리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를 미분해서 대입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 곱을 이용해서 구해 봅시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 되나요? 응? 아, 그러네. 그냥이네. 잘못 썼네. 그냥. 그렇죠.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4인데 이 부분은 제곱을 하고 이 부분은 한 번만 곱하면 되죠. 2의 제곱. 한 번. 중요한 거는 최고차 안 곱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분계수의 거리의 곱을 이용한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약분돼서 4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부호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 곱은 항상 양수가 나오는데 거리 곱을 한 결과에다가 부호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수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빨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맞죠.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다 참이 되고 자, 마지막 디귿번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fx 너는 k의 x 빼기 알파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실근이 3개. 일단은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울기가 k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을 씌워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 그지? 자,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부분은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자, 이렇게 지나가면 예를 들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올라가다 보면 딱 접하는 순간이 생겨. 그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죠. 얘보다 약간 커지게 되면 하나, 둘, 3개 나와요. 너보다 점점점 커지다 보면 여기서 딱 접할 때가 있지. 그러면 하나, 2개가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K 값은 요거 접선의 기울기와 요거 접선의 기울기 사이를 찾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접선의 기울기는 찾기가 쉬워. 왜? 너를 대칭시킨 거니까. 요거 기울기는 아까 마이너스 4를 대칭시킨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마무리는 그렇다면 요쪽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너는 누구일까? 이렇게 찾는다고. 자, 그럼 요거를 편의상 뭐 n이라고 할까요? n x 빼기 알파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공통근을 삭제를 할 건데,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공통근을 가질 것이고, 요거를 삭제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참고로 얘는 이제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려야 돼요. 요렇게 뒤집어진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공통근 삭제한 걸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원래 마이너스 2가 단일근, 0이 중근, 2가 단일근, 마이너스 2 단일근을 삭제했기 때문에 얘는 없어집니다. 그럼 0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 근데 초고차원 계수가 음수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집어져 있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3승 더하기 형태. 자,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n의 x 빼기 알파와의 관계는 얘는 알파라는 실근을 삭제하게 되면 y는 n이 남게 되는데, y는 n은 여기서 정확히 두 군데서 근을 갖게 됩니다. 요 사참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고 접하고 얘는 이제 삭제됐죠. 그래서 이게 만나야 되고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접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때 요게 y는 n이라는 거야. 다 했죠. 자, 우리는 y는 n이라는 거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요 높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0이고 너가 2니까 이만큼이 3분의 2가 나오고, 한 칸이 3분의 2니까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4, 최고창 4분의 1, 3분의 2의 세제곱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27분의 8이 나온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 했죠, 그죠?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우리는 독특하게 뭘 이용했냐면 실근을 삭제하고 나서의 그냥 함수값을 구했죠. 특이하죠? 그래서 디귿번 역시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아마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힘든가요? 잠깐 쉴까요? 뭐 끄덕끄덕이야. 몇 문제 풀었다고? 어림도 없죠? 쉬긴 뭘 쉬어? 한참 남았는데 지금. 실근 삭제해서 풀어봤나요? 또 식 존나 쓰고 있죠. 식 존나 써서 풀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풀면 풀지 마.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해서 풀 줄 아는 거 나도 알아. 물론 그렇게 해서도 못 푸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아니 취지가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이 과정은. 막 이거 존나 써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자, 애초에 이게 뭘 뜻해요? fx와 누굴 비교하고 있어? 지금 f't x 빼기 t 더하기 ft. 여러분이 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접선이 fx보다 더 위에 있기를 바래요. 범위는 0부터 2 사이에서만. 범위가 0부터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4차함수도 0부터 2 사이만 그려주면 돼. 사실은 원래는 그래요. 자, 약간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0, 여기가 2.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접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 예를 들면 접선이 어떻게 지나가면 될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접하면 괜찮지 않니? 그지? 물론 이런 데는 접선이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보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0부터 2 사이에서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밑으로 접해.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0부터 2 사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계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그 경계를 찾기 위해서 요 접점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옆으로 조금씩 가볼게. 내가 이렇게 조금씩 요 곡선 위를 타고 미끄러지는 거야. 가다 보면 정확하게 0을 딱 지나는 순간이 있어요. 0보다 더 조금만이라도 왼쪽으로 밑으로 파고들죠. 즉 나는 경계가 언제냐면 0에서 근 접선의 상황일 때가 경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0에서 근 접선을 찾으면 끝이야, 사실은. 즉 여러분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요때 요 접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 어차피 대칭이니까 반대쪽은 이거겠지. 뭐 2랑 접하는 요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만 그리면 되는데 실근 삭제를 한다면 당연히 어디를 삭제하겠어? 보니까. 어디를 삭제하겠어? 0을 삭제하겠죠. 왜? x축과 함수와 직선이 다 같이 만나는 곳이 0이거든. 얘를 삭제할 거야. 잘 봐. 그럼 삭제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먼저 이 4차 함수와 x축의 관계는 뭘로 바뀌냐면 3차 함수와 x축의 관계로 바뀌어요. 여기는 중근이었으니까 하나를 삭제하면 단일근이 남습니다. 2에서는 여전히 중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죠.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오겠어?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뭐 m짜리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y는 m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와야 되지. 그러면서 어디서 접하냐면 정확히 여기서 요 접하는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이 만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끝이잖아. 얼마겠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얼마야 이거? 3분의 2죠. 그러면 대칭성에 따르면 여기는 얼마겠어? 3분의 4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답은 뭐다? 3분의 4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36 곱하면 끝.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얘는 실근 삭제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냈을 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거 원래 예전에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하니? 이거 여기다가 막 대입한다고. 이제 요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0,0 대입한 다음에 실근 9에서 이게 접점 x좌표가 3분의 2인 거 찾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됐죠? 넘어갑니다. 재밌죠? 재밌어야 돼. 넘어가자. 자, 4번도 해보세요. 153번. 얘도 4번이네? 방금 이게 3번이었나? 아니, 3번이었구나. 응, 그러니까. 엥? 얘도 4번이고, 얘도 3번이고. 아, 번호가 잘못됐나 보다. 아무튼, 153페이지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번호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게 오탈자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번에 4차 비율관계 공식에서도 잘못된 거 있었죠. 그래서 약간 내년엔 좀 더 새롭게 고쳐 나오지 않을까. 4번이라고 하고 푸세요. 그냥. 이것도 아마 본 적이 있는 문제일 겁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 그래프 그려놓고 쇽쇽 이제 접선 그려가지고 푸는. A는 0과 6 사이에 있고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원점에서 근두 접선. 원래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기억하나? 원래 이제 근계수로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6인 거 구한 다음에 이거 미분해서 0 넣고 미분해서 2분의 a 플러스 6 넣고 3차 함수 형태 가지고 곱해가지고 또 이거 막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 근데 그거보다 실근을 삭제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근은 어딜 삭제하겠어?
0을 삭제하겠지. 가장 많이 만나는데 잘 삭제하면 돼. 되게 재밌어요. 되게 신기해 하다 보면. 아, 공통근을 가지게 되면 실근 삭제를 쓰는 게 유용하구나. 이게 마치 여러분이 차이함수 그리듯이 실근 삭제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잘 되면 거기서 이제 비율 관계를 쓰면 금방금방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 실근 삭제는 실근 삭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실근 삭제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을 삭제하면 3차 함수 x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a와 6에서 근을 가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y는 n은 접해야 되죠. 접하는 위치는 요 밑에서 y는 n 이런 식으로 접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6입니다. 요거는 x축이에요. 여전히. 마지막으로 mx는 y는 m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mx 이렇게 y는 m 지나갑니다. 근데 요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여기서 만나죠. 그죠? 요게 끝입니다. 자,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a 더하기 6이겠죠. 그죠? 자, 이제 천천히 해볼 건데 일단은 요 y는 n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아래쪽 접선의 기울기야. 얘는 요걸 보조선으로 삼으시면 이만큼 곱한 게 너예요. 그죠? 즉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앞에 붙여놓고 왜냐면 음수니까 2분의 a 더하기 6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y는 m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가셔도 되고 여기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곱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해? 실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 곱하기 6이죠? 이거 그냥 6의 2예요. 이거는 여기서의 요 높이를 찾는 것보다는 실근에서의 미분계수 거리곱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곱해서 얘를 구해주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실근을 삭제한 게 항상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빠를 때도 있어. 끝났잖아. 이거 곱한 거에 최소값을 보는 거죠. 최고차항의 기울기가 음수이고 얘는 6a가 곱해져 있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a에 a 더하기 6의 제곱이거든. 이게 바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에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6에서 접하고 0에서 근을 가지니까 뒤집어진 형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0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최소값이죠, 최소값. 잠깐만, 식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a 더하기 6 아니잖아. a 빼기 6이잖아. 아, 얘 빼기 너죠? 6 빼기 a에 원래 6 빼기 a. 미안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세요. 요거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미안 여기가 6 여기가 0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 높이 구한 거죠? 근데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요거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4 최고창 너의 세제곱. 근데 값이 음수죠? 마이너스 끝.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풀이에 비해서 굉장히 풀이가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상 실수 나오거나 할 일도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 비틀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한두 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 비틀기는 사실은 별거는 없고 축 비틀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만 보면 돼. 축 비틀기는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함수를 각각 뺀 여러 개의 차이 함수를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래 차이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두 함수를 서로 뺀 함수를 관찰을 하는 게 차이 함수죠. 축 비틀기는 뭐냐면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같이 빼겠다는 거야. 쭉 비틀기 비틀기 얘는 비둘기 아니에요. 자, 얘는 여러 3개 이상 함수가 존재하는 상황. 3개 이상이라고 썼지만 주로 3개가 존재하겠지. 4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때 하나의 함수를 나머지에서 다 같이 뺀 상황이 바로 축 비틀기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요. 아까 우리 문제에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고 너가 뭐 0, 아니지? 어디로 할까? 너가 2,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2,0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높이가 얘가 7이 되겠죠? 7 되죠, 7.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은 함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거를 연결한 요 직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 직선. 요거 이제 어떤 직선을 편의상 L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함수들에서 L을 뺀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너를 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에서 얘를 빼면 너랑 너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너가 알파, 너가 베타. 자, L을 뺐다는 거는 요게 X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함수에서 얘를 L이라는 직선을 다 같이 뺀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차이 함수인 건데 요거에서 요걸 뺀 차이 함수죠. 근데 요거에서도 얘를 빼고 요거에서도 얘를 빼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각각 어떤 모습이 될지 어차피 관계 자체는 여기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 직선에서 셋 다 만나고 요 직선에서 여기서 셋 다 만나고 그러니까 요 왼쪽 직선은 얘가 되고요. 요 오른쪽 직선은 이렇게 너는 너가 되고 너는 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x는 2가 되고 이만큼의 높이가 여기가 7인 거죠. 이만큼이 7이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가 이제 7이면 원래 2차 함수 너랑 너를 뺀 걸로 해보면 이만큼이 루트 7이었던 걸 기억하지? 사실은 얘가 루트 7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도 7이에요. 아, 사실 너는 항상 이런 게 선분의 길이가 같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이 함수를 그리는 거는 맞기는 한데 요 주어진 상황 전체에다가 요 직선을 다 같이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직선을 빼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에서도 빼고 너에서도 빼고 최종적으로는 이 직선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x축으로 바뀌게 돼서 여기서의 어떤 사실관계를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왔어? 14만큼 올라왔지. 이거 어디 지나요? 2,14를
지나야 되죠. 오늘 테스트 문제 잠깐 볼까요? 테스트 잠깐만 꺼내보세요. 자, 테스트 요거 아까 a, 2분의 1 a에서 요 곡선의 근 무슨 서로 다른 두 접선의 접점 어쩌고 하는 요 문제의 상황. 그럼 얘도 요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였냐면 a, 2분의 1 a였고 그랬을 때 얘가 항상 요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요런 관계에 있죠. 그러면 여기가 a, 얼마냐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2분의 3 a 플러스 2였죠. 근데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냐면 a, 너를 여기다가 더한 거니까 2 a제곱 더하기 얼마? 2분의 7인가?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점을 항상 이제 지나게 되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점 하나 잡고 이제 아까 했던 거 비슷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성질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함수를 뺐을 때 요게 이제 원래는 x축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l이라는 직선이 x축의 역할을 하면서 마치 이 축이 이렇게 비틀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 축 비틀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 함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만 볼까요? 보시면 요거 자, 앞에서 풀었던 얘는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65페이지에 1번을 한번 보세요. 165페이지 1번. 이거 선생님이 해설해주고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한번 선분 곱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2x죠. 그리고 여기서 접하고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 상황.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0에서 접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 같이 요 2x라는 거를 빼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2x라는 거를 다 같이 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x 저거죠. 수직이니까. 자, 2x를 다 같이 빼보게 되면 요게 x축의 역할을 한다고. 그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0에서 접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얘가 어딘지는 지금 현재 모르죠. 이걸 그냥 a라고 놓은 건데 자, 이때 너를 뺀 함수 요 녀석 있잖아. 얘는 2x를 여기다가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야.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짜리인 거고 그게 이제 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때 우리가 잘 보시면 요 기울기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었죠. 접하니까 얘가 지금 A인데 너는 A의 제곱인데 부호만 감안해서 마이너스 A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을 다 비틀어서 요게 그러니까 요쪽이 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EX가 X축의 역할을 한다. X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차이 함수랑 비슷한데 동시에 여러 개서 뺐었다는 차이만 존재해요.
어차피 요거에서 요거 뺀 함수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잖아, 그지?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 아는데, 그때 이제 요 빨간색 함수에서도 역시 직선을 빼게 되면, 아,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틀어지는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것들 나와 있죠? 빼거나 더해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 빼거나 더했을 때 좀 익숙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169번에 나와 있는 3번 같은 거를 풀 때 좀 유용한데, 이런 거는 집에서 한번 각자 풀어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